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은 전형의 방식이 세 가지 정도로 전형이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서류평가 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라고 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이나 영어 또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과목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물론 영어만 보거나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 또는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특례의 전형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지필고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지필고사 준비가 사실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에 따라서 또는 서류평가의 경쟁력에 따라서 지필고사에서 과연 어느 대학교의 원서를 쓸 것인지 어떤 과의 원서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가장 많아요. 또는 이화여대 국제학부나 항공대처럼 영어만을 시험 보는 학교들, 물론 항공대학교는 경영학부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또 국어시험을 보는 경우는 한양대 A카, 또 영어와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홍익대학교가 있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대학들은 수학과 영어시험을 봅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가 수학과 영어시험을 보게 되고, 수학시험을 보는 학교는 한국항공대와 한양대 A카, 그 다음에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학을 보는 학교는 숙명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는 국어 수학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단계 통과자에 대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통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시험을 보는 학교는 세종대학교는 영어 시험만을 보게 되고요. 성신여대는 영어와 면접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와 숭실대는 국어 영어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2학년도에서도 원래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중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간 학교가 있죠. 국민대학교. 전체적으로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특례의 경향상,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경우와 중도 귀국하는 경우를 같이 배려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 특례의 전형은 지금처럼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면접 전형으로 세 개의 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인데, 내년 같은 경우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가 2023학년도부터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한국외대도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서류평가의 전형의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올해 들어간 국민대에다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까지 가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원서지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들에 있어서 경쟁률 하락,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줄어들게 되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서류평가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고 지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꼭 단점만이 아니라 지필 대학이 줄어들게 되어짐에 따라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상위권 중심으로 서류평가 전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학생 세대가 줄어들면서 결국 지필고사의 점수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필고사는 어찌 보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지필고사로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 계열에서도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나 아주대,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서, 그리고 수의예과에서 국어하고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전대 한의대는 수학, 영어에다가 한의대이기 때문에 국어시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 같은 경우도 한의대와 약대에서는 생명과학, 화학시험에다가 국어시험을 보게 되고, 대구 카톨릭대학교, 동국대, 경주는 의예과와 한의과에서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지필고사 수업은 첫 번째 문과 학생들을 위한 국어 수학 수업,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수학과 영어 수업, 그 다음에 의예과나 한의예과나 수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이나 조금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수업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먼저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 수업이나 영어 수업을 듣게 되어지는데 수학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월, 화, 수, 목, 금 5일간 3시간씩 총 일주일에 15시간이 잡혀져 있고요. 개강일은 6월 14일로 개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오전 시간에 수학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오후 시간에 영어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수학만 수업을 듣겠다 라고 하면 수학만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일에 맞춰서 수업이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등해서 그런 경우들은 부분적으로 수강도 가능합니다. 개강일자는 6월 14일이긴 하지만 대학들마다 지필고사 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능한 수업의 시수만큼 부분적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문계 학생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에서는 국어 수업이 10시부터 1시까지여서 3시간씩 15시간 수업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영어 수업은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마찬가지로 3시간씩 해서 총 15시간 수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6월 14일서부터 구성해서 그룹 수업은 우리가 4주간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특례 수업의 가장 큰 점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맞게 반을 편성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화여대를 가고 싶어, 나는 경희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지원 대학에 맞춰서 반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끼리의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은 한 반의 정원을 5명으로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반의 인원이 많게 되어지면 학생들끼리의 수준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반의 인원을 5명 정도로 하고 그리고 지원 대학에 맞게끔 1대1 맨투맨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학습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의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수학이나 영어 수업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필기고사는 자, 생명과학이나 화학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씩 해서 총 15시간 수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 그룹 수업은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겁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5일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는 한 반에 인원 5명 정도의 파이널 수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업이 잘 안 맞거나 일정이 잘 안 맞거나 해서 필요에 따라서 1대1 개인 수업을 신청하시는 경우들은 학생 맞춤형 1대1 수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의 인원 5명 정도로 해서 소수 수준별 수업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1대1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6월 14일서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는 그룹 수업의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는 수학은 그룹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영어는 일정상으로 잘 안 맞으시면 영어만 별도로 개인 수업으로 일정을 잡아서 스케줄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생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결국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만 듣고 가는 것만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8시 또는 오전에 9시 정도까지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별 별도의 자습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선생님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학습 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짧은 한 달이나 2달이나 시간이라 하더라도 좀 더 집중적인 수업 또는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전력을 배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기숙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 옆에 남학생 기숙사나 여학생 전담 기숙사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하시게 되어지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지필고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학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6월 14일서부터 개강일자가 잡혀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고, 또 예약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계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